안녕하세요. 벵가의 전기 놀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장 PLC 기초교육,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를 이렇게 점등한 뒤에 이제 소등해주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켜주는 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꺼주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켜진 뒤에 꺼지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있겠지만, 뭐 중간중간 PBP가 이런 데서 눌러지면, 자, 켜진 상태에서 이 부분이 바로 꺼져야 되겠죠? 이렇게 꺼져야 되나요? 자, 이렇게 꺼져야 되죠? 자, 이렇게 누르는 순간, 자, 여기도 꺼져야 되니까 이렇게 꺼져야 되네요. 자, 만약에 여기서 눌러지면 이 켜지려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즉시 꺼지고 1초 뒤에 꺼지고 1초 뒤에 꺼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성을 제가 조금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까요? 자, 얘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놓은 부분이고요. 설정. 자,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에서 과제 2번이 들어오면 자, PBA, PBB가 눌러지겠죠. 이번에는 PBP까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PBP는 M1, 그러니까 PBA가 동작한 뒤에만 눌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자기 유지를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안 되고, 여기다 달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MC2를 킨 상태에서 MC1을 꺼버릴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set을 써주면 자기 유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SCSC로 똑같이 꺼줘야 되고요. 그리고 TB2가 모두 작동하고 나면 다 꺼줘야 되겠죠. 그리고 TB2 같은 경우에는 5초 단위.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켜줄 수 있는 램프가 5개이기 때문에 1초씩 꺼주면 5초가 되겠죠. 뭐 1초씩 바로바로 꺼주면 4초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M1은 지난번에 작성한 대로 자, 1초 단위로 켜줬습니다. 대신에 set으로 켜줬어요. 왜냐하면 MC2를 M2 때 제가 꺼주기 위해서 얘는 지속적으로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얘를 그냥 켜준 상태에서 M1은 그대로 유지하고 타이머에 들어가는 신호만 꺼줘야 되는데 만약에 타이머에 들어가는 신호를 꺼도 여기가 다 리셋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예 꺼버리고 셋을 시켜주는 게 편하죠. 자, 그리고 T2에 대해서 켜줬습니다. 자, T2는 자, 이렇게 0초에서 50초 그러니까 모두 꺼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자, 여기서 켜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꺼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있는 애들은 다 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초부터 0초부터 들어오면 그 뒤에는 다 꺼주기 위해서 만약에 20초에 갔어도 뒤에 건 다 꺼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0에서 50, 10에서 50, 20에서 50, 30에서 50, 40에서 50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이제 제어를 했는데요. 하나만 켜지고 나머지가 또 꺼진 상태에서 눌러지면 T2의 초를 40초로 보내라. 그리고 두 개의 램프 PLA, PLB가 켜진 상태에서는 30초로 보내라. 왜냐하면 30초로 보내게 되면 M24가 바로 꺼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30초로 보낸 겁니다. 여기도 40초, 30초, 20초, 10초. 그리고 모두 다 켜진 상태는 0초로 보내라. 사실 얘는 없어도 되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작성한 걸 이렇게 출력으로 표시할 수 있죠. 대신에 이렇게 뒷부분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반전을 쓰게 되면 만약에 동작이나 뭐 어떤 걸 집어넣어 줄 때는
반전 이후에 달아주셔야 반전과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니면 모두 다 계산한 뒤에 반전을 써주기 위해서는 더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건 간편하게 그냥 꺼줘야 되는 건 뒤에, 동작되어야 되는 거 여기 여러 개 달릴 때는 앞에,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나요? 꺼줄 때 꺼주는 램프를 켜주고, 그래서 이런 단위로 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도 제어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켜주는 방법, 5초, 9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자, SSA를 켜주고 PBA를 누르면 1초 단위로 켜집니다. 뭐 예정대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다면 9초 뒤에 꺼지겠죠. 9초 뒤에 꺼주는 거가, 제가 이거 셋을 걸어서 여기로 끄는 것만으로는 이제 꺼지지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T1이 요런 형태의 리셋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F3에 T1이 들어오게 되면 리셋을 해줘라 라고, 여기 있는 애를 다 쓸 필요는 없고 PRST M0 이 부분을 쓰면 되겠죠. 얘랑 이 부분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 동작시켜 보면, 자, 9초 뒤에 리셋이 안 되네요. 자, 9초 뒤에 왜 리셋이 안 되냐? T1이 9초가 되면 BRST M1, M11, 여기 T1인데 수정을 안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자마자 바로 리셋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누르면 9초 뒤에 자동 리셋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PBA를 누른 상태에서, 자, PBB를 누르면, 자, 바로 꺼지고 1초씩 꺼지겠죠. 그죠? 마지막 초 1초도 같습니다. 자, 다시 PBA를 누른 상태에서, 자, PBLC에서 누르면 꺼지고 1초씩, 다시 누르면, 자, 누르자마자 꺼지고 한 칸씩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지막 램프 때, 자, 리셋 할 때도 꺼지죠. 하나, 바로 끄면 바로 꺼지죠. 근데 여기 1초가 흘러갑니다. 보면 꺼지고 나서 1초가 흘러가죠. 그래서 이게 뭐 오동작을 하진 않지만 꺼지자마자 바로 누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기 시간 설정상 4초면은 바로 꺼지잖아요. 그죠? 4초면. 그래서 사실은 얘는 5초까지 5초까지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4초까지만 가도 꺼지는 거겠죠? 얘도 다 4초로 바꿔주셔도 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 한번 눌러보면 바로 꺼지죠? 바로 리셋 됩니다. 바로 동작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주기, 그러니까 타이머를 이용해서 끄고 켜주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렇게 붙여주고, 요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요렇게 제어해주는 방법. 그냥 단순 켤 때 빼고는 사실 이 방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T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플리커 말고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자, 얘를 비실행문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얘는 삭제해 버릴게요. 자, 다음은 시간 증감 램프를 이용해서 자, 증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t1의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갈 거예요. 그죠? 근데 1, 2, 3, 4, 5, 6, 7, 8, 9로 갔을 때 만약에 얘를 9까지 하면 초가 5, 6, 7, 8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꺼줄 때 약간 애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얘는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가 갔을 때 5로 가게 되면 요렇게 정지를 하나 시켜줄 거예요. 시간 정지 혹은 카운트 정지라고 할까요? 카운터 정지. 자, 카운터 정지는 이 INCP를 정지시켜 줍니다. 더 이상 증감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9초가 지난 뒤에는 무조건 꺼져야 된다고 했을 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자, T2를 9초로 만들어 주거나, 자, 난 이게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 카운터를 하나 더 답니다. 자, INCPN이라는 카운터 말고 뭐라고 할까요? 9초 정지 카운터라고 할까요? 자, 9초 정지 카운터를 하나 해주고요. 이 카운터가 만약에 9를 넘어서면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리셋에 이렇게 달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9초 정지가 9보다 커지게 되면 리셋해라. 리셋으로 달아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멈추더라도 이 카운트 내가 원하는 카운트는 멈추더라도 다른 카운트를 하나 더 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막 변화시킬 때 유용하죠. 그래서 그러면 카운트 정지는 사실 필요 없죠. 자, 카운트 정지 필요하죠. 참. 얘 INCP N을 정지시키는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PBP를 눌렀을 때 정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PBA를 눌렀을 때 동작이 되게끔 만들어줬는데, 자, PBA를 눌렀을 때 동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PBB를 눌렀을 때 동작을 정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PBP를 눌렀을 때 이제 얘가 업 카운트 되던 걸 다운 카운터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T1이라는 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 동작을 정지시키게 되면 이 카운트가 안 들어가니까 동작을 살린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도 사실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자, 이걸 살린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P가 눌러진 상태에서 동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T1도 사실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카운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PBP가 눌러지면 9초 정지 카운트는 올라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BP가 움직이게 되면 일단 move P 제로 T1의 시간을 다시 0으로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10초 중에 1초 중에 0.8초나 0.5초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0초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0초로 보내준 상태에서 PBB가 동작되게 되면 이제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똑같이 F3의 T1으로 동작할 건데, 자, INCP 카운트가 아니라 빼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빼기 해라. 그리고 빼기를 하는 동안은 여기에 있는 카운트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F9의 감소 모드라 그럴까요? 자,
감소 모드를 하나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 감소 동작을 하는 동안은 여기에 걸어줘야 되겠죠. 움직이지 마라. 자, 그러면 감소 동작이 되는 동안에는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자, 대신에 얘만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소를 시작하면 5, 4, 3, 2, 1 하고 DC는 0에서 그 CTU나 CT다운처럼 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음수까지 가니까 얘가 만약에 0으로 갔을 때 리셋 시켜줘야 되겠죠. F10에는 D0가 아니고 N이 0으로 가게 되면 F9에 리셋을 시켜줘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셋을 안 사용했으니까 리셋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셋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증가 모드, 얘는 감소 모드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건 건들지 않은 채 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증가를 할 때 증가만 시킬 거니까 이렇게 셋을 시켰어요. 그러면 1, 2, 3, 4, 5 셋이니까 내려갈 때도 얘가 셋 되니까 불 켜는 거랑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켜주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바꿔줄까요? 컨트롤 F. 자, 같다를 크거나 같다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5, 4, 3, 2, 1이라고 했을 때 5에서 4로 변하면 얘는 꺼지겠죠. 1로 가면 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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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유지하다가 꺼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1, M2, M12만을 쓰니까, 자, 얘는 지워버리고, 얘로 그냥 표현할까요? 그러면 5.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뭐 따로 해줄 게 있나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만 하면 끝나는 애기 때문에 이 상태로 끝내는 거고,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게 되면 감소 모드 말고 또 증가 모드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오는 걸로 끝내는 거니까 이 상태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틀린 게 있긴 하네요. 잠시만요. 하나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PVP를 켜줬을 때 얘네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PVP는 한번 눌러졌다가 끝나는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고요. 얘를 감소 모드를 여기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감소 모드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감소 모드가 켜져 있는 동안은 얘가 계속 작동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동작에 의해서 켜지죠. 그리고 9초 뒤에 꺼지는지도 한번 볼까요? 자, 카운터에 들어가 보면 얘가 9 되면서 꺼졌죠. 자, 다시 한번 켜주면요. 자, 이 카운트는 5에서 멈춰 있을 거예요. 얘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얘는 PVP를, 아이고, 9초에 꺼졌다. 자, PVP를 누르면, 자, 한 칸씩 내려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점을 발견했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초 정지가 카운트가 하나 늦게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먼저 해결해 줄까요? 자, 카운트를 눌렀는데 10이잖아요. 걔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카운터 9초 정지를 똑같이 1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됐던 게 요거였죠. 얘를 눌렀을 때 바로 다음 게 꺼져야 되니까 얘는 요렇게 F4 처리해 줍니다. 비접점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카운트가 하나 내려가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자, PVP를 누르면 누른 램프가 바로 즉시 꺼집니다. 그죠? 자, 다시 눌러보면 또 하나 수정해줘야 될 게 있긴 하네요. 누르는 즉시 꺼집니다. 자,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나머지는 다 정상 작동 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자, PVP를 누르는 동안 동작은 어차피 셋된 상태라서 상관없네요. 자, 이렇게 이번 동작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SSC 꺼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컨트롤 할 때가 훨씬 이제 쉬워지죠. 처음에 단순한 걸 켤 때는 이게 좀 쉬워 보였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네. 근데 카운터가 많아질수록 혹은 제어해줄 게 많아질수록 방법에 있어서 훨씬 이 증가 모드, 감소 모드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 모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시간을 0초로 다시 보내주고, 그리고 감소 모드를 달아주고, 그리고 A 접점으로 달아줄 거냐 B 접점으로 달아줄 거냐, 그리고 리셋 모드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또 여기에 증가를 추가시켜 줄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9초 정지를 타이머 하나만으로도 끝냈잖아요. 그죠? 타이머가 최소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타이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셋 기능을 꺼버리고 1보다 클 때 켜주는 거죠. 예. 이것도 그림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많이는 없고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분석한 뒤에 풀 수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SR을 이용해서 한번 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실행문으로 설정하고요. 자, 얘를 비실행문에서 해제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SR을 통해서 이제 켜는 건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끄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심지어 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켜줄 때는 SR이 진짜 간단해요. 만약에 두 번째 위치에서부터 켜준다. 근데 그게 연속으로 켜지는 거다. 그러면 얘는 조금 연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컨트롤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R이 11 이제 켜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상태에서 내가 PVP를 눌렀다. 그러면 자, PVP가 눌러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PVP가 눌러졌을 때 애초에 얘는 그냥 신호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제어를 그냥 끝내실 수 있어요. 자, F10에 들어왔을 때 move P 저기서 우리가 D 100번으로 해줬나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얘 말고 얘가 지금 제어 위아래 그리고 10 채우는 제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D10을 했네요. D10이라는 얘를 제어시켜주면 되는데 지금은 1이잖아요. 1은 이렇게 하위 비트, 그러니까 지금은 PLA가 위에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DL을 1씩 채우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1. 근데 지금은 이제 꺼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트를 다시 아래에서 위로 보내주고, 아래에서 위로 보내준 상태에서 이제 DL을 0으로 채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0, 얘도 0, 그렇게 해서 위로 보내줘야 되니까 얘가 1, 그래서 2의 1승은 2, 그래서 얘를 2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로 바꿔주고, 얘가 D10번이었죠. 자, D10번을 2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위로 올라가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대신에 SR 같은 경우에 자, T1에 A 접점을 썼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뀌고 나서도 T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뀌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잠시만요. 얘를 안 해줬네. 자, 얘를 이제 지워버리고 얘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실행문에서 해제시키고요. 자, 얘는 안 쓸 거니까 없애버리고요. 자, D0부터 D4의 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누르면 채워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PBB를 누르면 내려가요. 대신에 방금 이제 확인했겠지만 자, 얘도 시간이 채워지죠. 자, 눌렀을 때 누르자마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1초의 그 눌렀던 그 남은 시간을 채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에서 SR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얘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끔 뭔가를 이동시켜 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바로 보내주면 시간이 즉각적으로 반응할까요? 자, T가 만약에 1초가 되기 전에 1, 2, 3, 4, 5, 6으로 갔어요. 6인 상태에서 얘를 PBB를 눌렀어요. 그러면 6에서 남은 4초를 보낸 뒤에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PBB를 누르자마자 T1을 10초로 보내주면 바로 리셋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얘는 제로로 바뀌니까 바로 다음 숫자로 넘어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누른 상태에서 PBB를 즉시 누르면 바로 내려가죠. 자, 다시 PBA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자마자 바로 꺼지죠. 자, 그리고 테크닉이 쉽죠? SR은 처음부터 끝까지 켤 때는 진짜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줘야 될 게 여기서 보면 9초가 됐을 때 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리셋을 할 때도 얘가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9초가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9초가 돼야 리셋을 하잖아요. 그 대신에 얘는 이 모든 램프가 다 꺼지면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9초가 운행 중이더라도 리셋이 되면 꺼져야 돼요. 그러면 9초를 동작시키면 안 되겠죠. 아니면 바로 꺼지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꺼지게 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F3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자, T2 9초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F10에 는 D0가 만약에 0이다. 0으로 변한다. 그러면 다시 리셋을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혹시나 잘못되면 얘와 얘가 동시에 서로 붙고 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셋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켜진 상태에서 자, 껐습니다. 자, 근데 9초가 흘러가죠. 이건 뭐냐면 얘가 붙자마자 그때의 D0의 값은 0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리셋 신호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얘는. 아니죠. 참 T2가 제가 이걸 잘못 달아줘서 그래. F4로 달아줘야 되죠. T2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T2가 꺼진 상태에서 D0가 0일 때 리셋이죠. 이때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죠.
T2는 아예 켜지지 않았으니까 중복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자, 이렇게 리셋됩니다. 그죠? B접점으로 달아줘야 되는 거죠. 꺼지면 자, 그래서 바로 누를 수 있죠. 구초가 없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되죠? 그죠? 자, 리셋. 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처럼 단순히 한 방향에서 이렇게 크게 하거나 제일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 제일 아래에서 내려가는 방법 같은 경우에 가장 쉬운 건 SR입니다. SR이 가장 쉽죠? 그건 맞아요. SR이 가장 쉽습니다. 그냥 일반 비트 켜주거나 하나씩 켜주거나 끝에서 끝으로 켜주는 경우에는 SR이 가장 쉽고요. 근데 시각적으로 확인하기에는 감소 모드가 좋습니다. 실력을 좀 키우면 SR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주기를 이용해서 턴의 값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만 레벨이 높아질수록 방법이 어렵다. 근데 이 방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 모든 게 다 이걸로 다 되긴 됩니다. 근데 좀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땐 좋지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방법으로 다루는 건 어렵다. 그리고 좀 복잡하다. 그리고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리셋이나 뭐 제어가 잘 안 되면 폭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초창기에 조금 그냥 PLC를 익히는 느낌으로 연습하시고 다음으로는 이 INC, INCP 감소 모드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레벨이 좀 올라갔다 싶으면 SR이나 비트 이동 같은 연산을 이용해서 컨트롤 제어하는 방법이 좋죠. 근데 SR도 단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켜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연속으로 켜지거나 한다면은 이 없는 부분,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켜지는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씩 켜지면서 얘를 카운트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SR입니다. 근데 얘가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풀어놨지만 조금 컨트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연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해라 라는 건 아니고 딱 문제를 본 뒤에 얘는 그냥 주기 T-ON을 가지고 풀면 간단해. 그러면 T-ON을 가지고 풉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는 T-ON을 가지고 풀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감소 모드, 증가 모드로 풉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SR로 풀면 엄청 쉬운 문제야. 그럼 SR로 풀고 SR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생기면 SR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때 타임 차트를 보고 해석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풀지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무조건 한 방법으로는 풀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 방법으로 풀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다양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면 풀이가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때부터 다양한 방법을 습득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가면 다음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초적인 램프 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자, 점등하는 방법과 소등하는 방법. 오늘은 소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타임을 이어서 다음 거가 끝난 뒤에 이어서 하는 램프 점등, 소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벵가의 전기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